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큰 소임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데미안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의 알이 태어나려면 하나의 알을 격파해야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새가 알에서 깨어나려면 안에서 몸부림도 있어야 되지만 바깥에서 어미가 쪼아줘야 하는 연주 시민이 저를 9년 만에 저를 품어서 깨워주셨습니다. 네, 노무현의 남자, 노무현의 오른팔로 불렸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이번에 강원도 원주시 갑에서 당선이 되면서 화려하게 정기로 복귀했습니다. 직접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정치권에 돌아오신 거죠? 그렇죠. 10년 만이죠. 10년 만에. 소회가 어떠세요? 한편으로는 10년 만에 이제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으니까 예. 한편으로는 즐겁고요.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이래로 굉장히 한국 경제는 어렵잖아요. 예. 한편은 마음은 굉장히 무겁고 또 강원도에서는 저에 대한 기대도 큰 것 같고 예. 그래서 기쁨과 마음의 무거움 두 가지 다 책임감, 예, 그런 거 여러 가지 이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원주시 갑에서 승리를 했는데 상대 후보였던 박정화 후보가 사실 많은 선거 전문가들은 우리 이 당선인의 압승을 예상했거든요. 근데 개표를 딱 보니까 상대방 후보가 굉장히 선전을 했어요. 혹시 뭐 신뢰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요인들이 그런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강원도 자체가 굉장히 제가 10년 전에 강원도지사 선거 이길 때가 수십 년 만에 민주당이 처음 이긴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강원도 자체가 좀 보수적인 데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10년 동안 떠나 있었잖아요. 예.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제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예. 그렇겠죠? 원래 처음부터 승리는 예상하셨어요? 여기 출마할 때부터? 아니 굉장히 전 두려운 마음을 가졌는데요. 예. 그러니까 10년 동안 사실 정치를 안 했고 예. 그 지역에서 지역 활동을 한 것이 아니고 예. 간지 지금 한 달 반 만에 된 거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 총선에서 이제 본인 선거도 선거지만 강원 지역 선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덕분인지 지난 20대 총선보다는 그래도 강원 전체 지역으로는 의석수가 좀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전국적인 승리에 비해서는 그래도 강원 지역의 성적이 좀 좋지는 못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수 색채가 강원 지역에 조금 강한데 이 민심을 어떻게 이번 총선을 계기로 어떻게 좀 바꿀 수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요번이 이제 1대 7이었고요. 의석으로 보면 지난주는 그전엔 9대 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3대 4대 1이 됐는데 예. 그리고 군수선거는 두 군데 이겼고요. 지금부터 시작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보시면 예. 워낙 빨간색이 강하잖아요. 예. 근데 아마 다음번 되면 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을 예. 좀 이렇게 경쟁하는 운동장으로 만들어 달라. 이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고 예. 그렇게 해야만 또 전 국민이 강원도를 서로 사랑하려고 양 정당이 노력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균형을 갖는 모습이 저는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저는. 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감자를 팔아서 히트를 쳤어요.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 많은 그 국민들이 감자도 많이 사주고 그래서 그냥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 IT 최강국인데 예. 이 호남이나 어떤 특정 지역에서 그 태풍이 분다든지 또 강원도에서 어뢰누리 지역이면 다른 지역이 또 농산물이 남아돈다든지 예.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극복해 나가는 새로운 선진 농업의 시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도 듭니다. 예. 강원도만 잘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당선이 되고 나서 굉장히 바쁘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혹시 봉하마을은 다녀오셨나요? 아니 이제 30일 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30일 날. 인사는 일찍 드렸고요. 예. 네. 30일 날 직접.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도 뭐 그런 말씀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집권 초기만 하더라도 이제 친노라 불렸던 분들 물론 이제 한때는 패족이라 본인들이 지칭하시긴 했습니다만 그 친노라 불렸던 분들이 정권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선거가 끝난 이 시점, 정권이 중반을 넘어서는 이 시점을 보니까 친노의 색채는 다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친문이라는 하나의 그룹이 형성이 돼 있다라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들 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어떻게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석되세요? 보는데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좋아했던 이제 예. 말씀이 모든 강물은 바다를 향해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예. 일종의 한강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한강, 북한강이 있으면 한강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나는 친노, 친문을 구별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제 친노는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친노 없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친문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친문 속에 친노도 숨어 있고 친노 속에 친문도 숨어 있고 그러지 않을까요? 예. 결국 그 구별 자체가 무의미한 거고 문제는 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결국 그게 중요한 거겠죠. 예. 그러나 분명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설정했던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죠. 예를 들어 동북아에서 역할을 하자. 예. 지역의 균형 발전을 하자. 정부 혁신을 해나가야 된다. 그다음에 서민들에게 보다 따뜻해야 된다는 이 과제는 영원히 살아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기고 간 그 정신들 또 계승해야 될 정책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친노는 없다.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그만 정치에서 놔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제 좀 편히 쉴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우리 이 당선인의 등장으로 인해서 아 친노의 부활인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요. 그냥 그거는 그냥 호사가들의 말입니다. 그냥 말일 겁니다. 그냥.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열린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 선거 때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같이 이제 좀 경쟁적으로 봉하마을도 갔었고, 그런데 권양숙 여사가 열린민주당은 만나주지 않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민주당은 그 당 로고에도 노란색이 있어요. 노란색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친문도 친문이지만 문재인 정부도 문재인 정부지만 이제 친노 적통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그쪽으로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선거 중에 이제 열린민주당의 행보를 보면서. 여태까지 선거하면서요. 노무현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그 노무현 대통령 모시던 사람으로서의 전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적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은 콩을 볶아 먹는데 콩깍지를 태워서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적통 논쟁 자체가 우리 노 대통령 자체를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 색깔로 노무현 대통령이 뜻하고자 했던 것들을 당당하게 꿋꿋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길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노란색이라든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구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계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도 봉화마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예. 그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가치나 그거에 대한 향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나의 정치적인 이득보다는 그 예. 가치를 나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쪽으로 하는 것이 예. 봉화마을을 찾아오는 분들에 대한 예의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예의라고 봅니다. 예. 열린민주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또 그분들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예. 뭐 합쳐야 된다라든지. 저는 뭐냐면 이 하하의 불택세류라 예. 그러니까 천하에 뭐냐면 큰 강을 이루려면 여러 가지 뇌물들이 합쳐서 결국은 이 뇌물을 이루는 건데 예. 저는 서로 뭐냐면 물이라고 하는 다투질 않잖아요. 자리를.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오는 8월로 예정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전당대회에 출마하시나요? 단도직입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 정치 신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정치를 해나갈 생각이에요. 더 많이 배워야 신인에게 됩니다. 너무 거물급이신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10년 동안 동계올림픽 때문에 한 수십 개 나라를 가봤고 예. 지난 10년 동안 이제 싱크탱크를 해본 제가 느낀 것은 이 국민이 강하고 지도자가 약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왜 이런 분열 상황이 오는가라는 결국은 이 블루프린트 없이 청사진 없이 대한민국이 정치를 하니까 이 분열이 심해지는 거다. 그래서 저는 예. 오히려 여야의 공부 모임을 만드는 거 그게 저의 아마 역할 그리고 자꾸 뭐냐면 합치려고 노력하는 거 나라를 혁신적으로 마음을 모으는 거 그 일을 예. 하려고 해요. 당대표 당권 도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 저는 정치 신인이라는 자세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킹메이커는요. 뭐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킹메이커 한번 했잖아요. 더 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30대는 제가 정도전처럼 살고 예. 40대는 내가 이성계처럼 살겠다 이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좀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예. 그때는 이제는 뭐냐면 이 국가의 공익에 대해서 내가 더 헌신하는 것이 저의
맞는 처신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여권 지지율 1위인 이낙연 후 당선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지금 잘 하시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번 180석을 주셨으니까 당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근본적인 다른 세상에 우리는 살게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경제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상체제를 만드는 역할을 해주시고 또 당에서도 그런 위원장을 하셔가지고 역할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낙연 후보 지금 이제 당선인은 당내에서는 사실 조직이 약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당 대표를 거치지 않고 대권에 갈 수 있을 것인가, 당 대표를 거쳐서 가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도와달라는 요청이 혹시 이게 뭐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도와달라는 요청이 오시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꼭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이낙연 당선인 입장에서 글쎄요. 우리 이 의원께서는. 저는 조금 더 뭐냐면 공론을 만드는 거, 이 당이 좀 대한민국의 블루프린트를 만드는 일에 좀 더 공헌하고 싶습니다. 저는. 큰 그리고 그림을 이낙연 만드고 싶다. 총리는 지금 충분히 잘 하고 계시다고 보고 이제 난 세력을 만드는 정치가 아니고 예. 국민이 얼마만큼 책임감이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정책적 능력이 있느냐 예. 그걸 전 중요시한다고 봅니다. 예. 네, 좀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지금 이제 당들이 말이 많잖아요. 민주당에서 조금 전에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그 100만 원을 기부하는 걸 전제로 전 국민 100%에게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주는 쪽으로 이제 좀 당론을 정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미래통합당도 미래통합당이지만 기재부에서 맞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당내에서는 뭐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까지 이야기가 당내에서는 설화설래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쪽 사실 홍남기 장관 이야기가 또 다 틀리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100%다 70%라는 별 의미 없는 얘기다. 오히려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오히려 전 국민에게 빨리 지급되는 것이 필요하고 다만 내가 신청을 한다든지 나는 국가에 다시 기부하겠다는 이런 예. 자유를 함께 주는 것이 나는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고 문제는 빨리 정확히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당하고 국회하고 정부가 빨리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서 협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 총선 이제 당선하면서 거의 10년 만에 이제 컴백하시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많은 생각을 하셨을 텐데 내가 정치권으로 돌아가면 이거 하나만은 내가 좀 꼭 바꿔보고 싶다 하신 게 좀 있으셨나요? 하나는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인데 이 분열된 땅 위에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건데 예. 이 분열을 극복하는 거에 노력하는 거. 그래서 여야의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국가 목표를 함께 찾아내는 탐구의 과정을 꼭 하고 싶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정치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그래서 예. 단순한 GDP 성장에 매몰되지 말고 삶의 질 지수라는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확실히 받고 하나하나 나가는 예. 그런 새로운 정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의도가 민의의 전당이 아니고 정말 국민의 행복의 집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부하는 모임. 지금 여시제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싱크탱크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2004년도 그때 국회의원 됐을 때 국회의원들하고 당시 이제 벤처를 이끌고 나가는 분들하고 예. 몇 차례 모임을 해서 법안을 여러 개를 통과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경제가 어려울 텐데 각 주체별로 저희가 계속 미팅을 해서 그분들의 건의를 받고 그걸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하는 거. 예. 교수는 논문으로 얘기하는 거고 국회의원은 법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만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연구를 해서 법을 통과시키는 그 운동까지 꼭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아직 상임위 결정하지 않으시면 어디 지원하실 생각이세요? 결국 경제 분야 상임위가 될 거라고 봐지는데 기재위 아니면 산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거에 이 동부가 시베리아 철도도 있고 가스전 사업도 있고 그런데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남북 관계 김정은 신빈 이상설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 다루긴 했습니다만 그런 거 다시 재추진할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결국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국제 정세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경제가 계속 회복세에 있는 거고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신북방, 신남방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경제 돌파구를 만드는 경제 지도를 예. 넓혀나가는 건 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그건 역시 열심히 할 생각이고 제가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 저희 또래는 예. 많이 지난 10년간 또 사귀어왔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과 모임과 경제
두가를 연결시키는 일은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예, 그 일은 계속 이제 꾸준히 관심을 갖고 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빼놓고는 우리 운명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찬 당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번 선거를 과거 열린우리당의 압승 선거랑 많이 비유를 합니다. 다시 한번 실패를 반복할 수는 없다 그러는데 그 기억이 다 고스란히 남아 있잖아요. 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냐면 선거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줬는데 당시는 이제 국가보안법이나 4대 악법 이 개혁 입법을 가지고 결국 국민들의 삶과 괴리돼 버렸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 상황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코로나19는 이후로 경제는 당장 오늘 40조 긴급 그 자금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서서히 산업계로 밀려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당하고 저는 국회하고 이 정부의 비상대책위원회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여야가 힘을 모아서 아마 상당한 노력을 하면 난 기회가 온다고 봅니다. 이거를 놓치지 말고 이 주제를 벗어나지 않고 국난 국복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확실한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그 과정 속에서 이광재 당선인이 좀 중요한 역할을 좀 해주시길 전 저희들이 정치 기대하고 신이니까. 있겠습니다. 정치 신인이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신인 같지 않은 신인 오늘 이광재 당선인과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멋진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